네, 감사합니다. 사실 한 2시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자산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산 유형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까지의 최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죠. 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적인 그 거래소도 보게 된다면 또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 또 많은 패밀리들이 다들 디지털 자산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대차대조표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 트럼프 패밀리는 사실 부동산 가족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서울에도 6개의 이 트럼프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이 그겁니다. 건축물을 만들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또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모두가 다 부동산에 종사했었는데, 자, 사실 저한테 5년 전에만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제가 이렇게 큰 믿음이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해도도 낮았을 것이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하드 에셋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정치에 진출을 하시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셨죠. 물론 또 논란도 많았고 또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부분도 있으시죠. 하지만 어쨌든 진심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미국에서의 많은 은행들 또 기업들이 우리를 캔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호텔들, 세계 최고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로 다루는 회사였었는데,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건물에 오신 분들 또 우리 건물에 사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갑자기 우리 패밀리를 캔슬하려고 나섰던 겁니다. 왜 우리를 캔슬하라고 했었던 것인가?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죠. 다른 정부의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무사하게 됐었던 겁니다. 또 동시에 다른 기관들에서도 저희를 캔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골프장의 은행 계좌를 취소하려고 한다거나, 또 그 외에도 크립토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보다도 오늘날의 금융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러한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것이 있죠. 이런 것이 벤더에서 벤더로 또 국가에서 국가로 송금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금요일 오후에 송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5시 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또 상대 측에서 받게 되는 것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크립토를 보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거의 웃을 정도였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왜 이게 영업시간 이후에는 송금이 안 되는 것인지, 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금융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 모기지를 받으려면은 90일에서 150일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년간 은행권을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은행 업무를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요, 150일이나 걸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결국 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크립토에 집중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또 전통적인 금융을 현대화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수록 정말 똑똑하고 또 이들이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크립토에 대해서 믿으셨고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급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배우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금융권에서 더 빨리, 더 싸게, 더 안전하고 또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립토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매일 보시겠지만은요, 제가 월렛을 열거나 예를 들면 비트코인 월렛을 열어서 그래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전 세계에 송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송금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SJ의 월렛에 1초, 2초, 3초면은 도착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 금융 시스템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전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달러를 뭐 엔화이건 뭐건 간에 환전해야 되는 것이고,
유로이건 간에 그 어떠한 화폐이건 간에 환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은행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도 있죠. 또 송금 수수료도 있죠. 은행 수수료도 있죠. 그럼 일단 이를 통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역의 지점으로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데, 크립토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없애게 된다는 겁니다. 다 건너뛰게 되는 것이고, 일종의 금융 시스템의 철도가 되는 것이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안전하게, 또 그러면서도 온체인이기 때문에 100% 투명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또 스마트 컨트랙으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무기화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국가들, 짐바브웨 같은 국가들을 보시면은 매년 1000%, 2000%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받아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부패와 또 여러 잘못된 정부 정책들과 사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현금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것이 월렛이 되고, 여기에서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 있고, 그들이 믿는 화폐가, 통화가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을 보유할 수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을 또 매입할 수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연관이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간의 또 송금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전통 은행 수수료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환전도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심지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월렛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 역시도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출을 신청하고 그것이 통과될 때까지 90일 기다릴 필요가 없이 핸드폰 안에 어느 정도의 자산만 매입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리지 레이쇼가 있다면 그것으로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산이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1000달러 아니면 100만 달러가 있다면 그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드림 하우스를 또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시작할 비즈니스가 됐든 아니면 우리 주택이 됐든 그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 친화적인 지역이고, 지금 이 여러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자산 내지는 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잡았을 때 매년 뭐 50%, 100% 점점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출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출 서비스도 훨씬 더 유용해지고 더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소비를 진작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일주일에 7일,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토요일 밤에 거래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9시부터 5시까지라는 그 통상적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그 운영 시간, 얽매일 필요가 없이 엄청난 자유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무기화해서 사용하는 걸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 업계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고 혁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확신을 얻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형을 목도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럽의, 아시아의 대형 은행들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고, 처음에는 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 기술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진 나머지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JP 모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디지털 자산 부서 만들고 상품 만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변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슈왑도 마찬가지고요. 피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표적인 모든 금융기관들도 똑같습니다. 캐나다도요. TD, UBS 같은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뒤처지고 말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에도 뒤처질 것이고 업비트에도 뒤처질 것이고 바이낸스에도 뒤처질 것이고 모든 이런 대형 거래소에 결국 자신들이 이제 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정말 엄청나고 저는 사실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호텔과 골프장을 이제 지으면서 지내왔는데 아마 한국의 뭐 부동산 산업에서 조만간에 트럼프 일가의 어떤 새로운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한국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좀 많은 좋은 소식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부동산도 물론 좋지만 그만큼 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열기가 엄청나고 똑똑한 인재들은 다 여기 모여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쭤보시는 게 저에게 세계 미국의 최대의 비트코인 회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도 했는데 이제 너무 늦은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께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이런 디파이, 디지털 파이낸스의 영역을 마침내 벗어나고 대중에게 닿게 될 때 우리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대중적 도입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날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의 성장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J님 제가 이렇게 이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 일가들이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1 그리고 다양한 자산들을 다 매입하고 있고 이런 일가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요. 포춘 500대 기업들, 포춘 100대 기업들 지금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량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부 펀드도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왕가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자산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금융의 자유를 원하는 분들 이런 자산을 매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늘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는 것이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증거이죠. 매일매일 그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주저할 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결국 뛰어들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내각이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제대로 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곧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도 제가 봤는데 저희가 골프장이나 호텔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자산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양상을 보면서 최근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사에 갔는데요. 정말 끝까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2만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마 거기 계셨던 분이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시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열정, 정말 많은 사랑으로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많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시고 지금 미국을 들이은 2위 규모 시장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SJ님도 그렇고 이 업비트 D 컨퍼런스도 그렇고 정말 그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토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상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가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형태의 그런 금융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12개월, 18개월 동안 성장할 것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가서 저희는 말할 것입니다. 이 현대 금융을 재정의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선구자였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Thank you, Eric. 네, 에릭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다양한 또 중요한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죠? 제가 다시 무대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see. 자, 그러면 제가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제가 안 보이지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에릭에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은 부동산 그리고 정치에 대해 생각을 할 텐데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물론 지금 스피치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제는 트럼프 특히나 또 에릭 트럼프라는 이름을 들으면 크립토까지도 떠오르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집안은 굉장히 전통적인 금융인 가족인데 저희 집에서 크립토에 진출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통적인 금융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서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서야 제가 저희 아버지를 업비트에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정말 어제였는데요. 그런 만큼 또 에릭의 아버님에 비해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뒤처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의 가족에서, 트럼프 가족에서 크립토를 정말 진지하게 여기고 또 그 가치를 보게 된 것이 누가 먼저였나요? 에릭이셨는지 아니면 형이셨는지 아니면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셨는지. 네,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화를 받은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 아버지께서 내시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게 되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좋은 자산이다.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 내시빌에 가셔서 연설하셨는데 정말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10분 동안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큰 애정을 가지게 되신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몇 년 전에 NFT를 발행했습니다. NFT도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NFT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기억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제가 잘못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월렛에 돈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이더리움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에서 나중에는 뭐 $3,000까지 가면서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월렛에 돈 남겨놓은 것 뿐이었는데 몇 배의 수익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구나. 커뮤니티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였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들이 저희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정치적인 것뿐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 금융권에서 이 디지털 또 블록체인을 보게 된 것인데 정말 여기에 사랑과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뉴욕이나 또는 런던이나 전 세계 어디에서건 간에 예를 들면 JP 모건 체이스 같은 그러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100채 넘는 건물을 가지면서 수십 층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정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왜 이러한 거래를 더 빨리 쉽게 싸게 디지털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걸 생각해보게 된다면 결국은 디지털 자산 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면서 굉장히 파고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그냥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은 하루에 언제든 갈 수가 있는데 은행에 가서 송금하는 것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은 너무 오래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걸 처음부터 파악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 그러면서도 이 커뮤니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천 몇 년간 없었던 것이 적절한 대변인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J께서도 전통적인 금융권, 저도 사실 전통적인 금융권 소속이었었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하드 에셋을 다뤘었던 사람들인 것인데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 SJ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정말 파고들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전통적인 금융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은행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100만 달러를 예금을 한다. 그러면은 뭐 10만 달러만 은행에서 실제로 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가장 기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내가 100만 달러를 저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0만 달러만 은행에 놔두고 나머지는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넣어놓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은행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던가 잃어버리던가 그런 가능성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바로 진정한 금융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C5로 보유하실 수도 있고 또는 원장에 보유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래소에 보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금융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저희 패밀리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가서야 제가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제가 이에 대해서 이제 가장 열심히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에 대해서 뭐 선출되기 전부터 또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이 크립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더 큰 신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임기 동안 아버지께서 디지털 자산에 엄청난 포커스를 두진 않으셨습니다.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이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재선이 되면서는 정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빌 컨퍼런스에서 하신 말씀도 받고 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이제 어떤 것이 변화했길래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걸까요? 혹시 다른 생각의 변화나 좀 철학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도 있으셨을까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대통령님과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이런 장점들을 깨닫게 되신 건지 네, 그 4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말고 어떤 변화가 또 있었을까요? 네, 사실 8년 전만 생각을 해보면 암호화폐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신생 산업이었고 그 디지털 자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전문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디지털 파이낸스 하려고 하는데 이제 레저나 하나 있고 메타마스크에 들어가서 뭔가 이더리움을 루프를 만들고 그리고 가스비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양의 이더리움이 있는지 이거를 옮기기 위한 충분한 가스가 있는지 막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에 좀 업무로 바쁜 사람인데도 이거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제 웹사이트의 브라우저가 그 메타마스크와 아베이 간의 그런 연결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 학력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회사도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어렵고 좀 힘들어할 정도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해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 처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뭐 2020년은 지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보였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제 이 접객 산업, 호텔 산업에 오래 종사했었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영역에 이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디지털 자산을 이제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밈코인도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유틸리티 코인도 살 수가 있고 이 투자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을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원하는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또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금융
수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또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였고, 그리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고 좀 복잡하고 이런 거래를 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8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만큼 개선되고 있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규제, 로드맵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 자체가 서로 이제 셀프 모니터링을 스스로 하면서 계속 이런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크립토를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약간 변방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그리고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업계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런 컨퍼런스에 저희가 이렇게 정장도 갖춰 입고 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뭐 티셔츠나 굉장히 편하게 입고 이제 갔던 왔던 그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정장을 갖춰 입고 뭔가 정계에서 온, 아니면 전통적인 금융업계에서 온,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온 그런 다양한 배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셨고, 지난 2년 동안의 엄청난 변화가 우리 업계를 앞으로 많이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에 좀 진입하고 접근하기 더 쉬워졌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한 절반 정도는 티셔츠랑 슬리퍼,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또 정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각 서로 다른 세계가 한데 모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그러시고 또 아버지 또 패밀리도 그렇지만은 이 크립토가 금융뿐만이 아니라 자유 또 회복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또 정치 세력들, 예를 들면 저희의 고층 건물까지 뺏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에서 저희 건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저희 아버지의 당선을 원치 않아서요. 자, 미국은 사실 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여기서도 그렇다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이 바로 우리의 자유인 거죠.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데, 자, 그런데 금의 문제가 뭘까요? 너무 무겁죠.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자, 사실 크립토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부동산에 대한 최고의 해칭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산, 뭐 트럼프 타워, 뭐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라거나 또는 세계 최고의 트럼프 골프장들, 이러한 곳에 대해서 사실 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또 훌륭한 곳들인데, 그래서 이들이 또 지난 몇 년간 가치도 크게 성장을 하고 너무나도 훌륭한데, 자, 그런데 문제가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도시에 존재하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장마나 또는 토네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경영진이 잘못됐다 그러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죠. 호텔을 잘 경영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산을 유지를 한다면 하더라도 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죠. 보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비용들, 은행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하고 크립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자, 크립토 또는 비트코인, 사실 뭐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믿는데, 아마 또 아시겠지만 나스닥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또 최근에 이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기도 했지만은, 저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채굴자이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회사를 보십시오. 즉각적인 유동성, 세계 어디서건 간에 유동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도시나 또는 정부나 부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할 필요도 없죠. 이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불에 타는 것도 아니고 물에 쓸려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크립토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하드 자산에 대해서 최대의 해칭 수단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드한 자산이 있고 또 디지털 자산이 있다. 서로 간에 굉장히 완벽한 보완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립토를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네, 이제 아시아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서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미국을 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셨는데요. 한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봤을 때 이미 사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국이 시장 규모 측면에서 미국의 뒤를 이어 2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아시아의 크립토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전 세계의 수도, 한국이 아시아의 수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국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그 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많이 좀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이 또 안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유럽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암호화폐나 AI 경쟁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AI는 또 요즘에 또 패권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뭐 유럽에서 막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비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 크립토 경쟁에서도 질 것이고 AI 경쟁에서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손꼽히게 잘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SJ님의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제 장관님이셨다, 기재부 장관님이셨다라고 했는데 장관님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한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부 당국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안전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한다면 결국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미국 같은 국가들에게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그 효용이 있습니다. 유틸리티로서의 기능인데요. 이 USD1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저희가 이 스위프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통 송금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를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러로만 이런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원유를 매수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매일매일 그 석유를 원유를 달러로만 산다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달러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면 정말 우리가 장이 닫은 이후에도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그 은행만 좋은 일입니다. 며칠 동안 그 이자를 수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달려있는 문제라면은 우리가 이 이자 비용을 아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주말 동안 그리고 그 밤 시간에 이런 휴일, 공휴일 시간 이런 것들을 아끼는 것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송금 수수료도 전혀 없이 제가 지금 수수료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백만 달러, 몇억 달러의 그 송금을 정말 초당으로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거의 받지 않는 다시피 합니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다른 전통 금융기관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기관들이라면은 3%의 수수료를 부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200명의 변호사들이 관여한 이후에야 뭐 2주나 걸려서야 이런 좀 큰 금액의 거래가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변화는 어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든 들이지 않든 일어날 변화입니다. 워낙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정부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수용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결국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 좋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최대한 치열하게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싸워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좋다. 라고 말을 하고 뛰어들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 전합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두바이나 아부다비 가보시면은 중동이 정말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2만 분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정말 그 인파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도 갔었고요. 메타 플래닛
이사회 회의에 갔었고요. 제가 지금 그 메타플래닛에 이제 이사로 있는데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 완전히 설득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 뭐 시간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길 것이고 거부하면 뒤처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20,000 people. 네, 물론입니다. 홍콩에 2만 명이 운집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사실 이 건물의 수용 규모 때문에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더 큰 장소로 가게 된다면 아마 내년에 한국에 오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도 한 자리에 2만 명 넘게 모이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뒤처지지 않고자 하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예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요. 자, 그리고 또 정말 액티브하고 또 한국이 정말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바로 이런 크립토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한국이 아시아의 크립토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또 미국이 이 세계 크립토 수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패밀리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아시아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이고 저희는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UDC1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거래소인데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거래소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래소가 아니라 업비트. 네, 맞습니다. 네, 드디어 말씀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저희 월드 리버티의 훌륭한 파트너이고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4위죠. 4위, 5위인가 그렇죠? 네, 사실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2위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볼륨으로는 2위라거나 또는 뭐 4위라거나 또 신뢰도 같은 경우 단지 규모뿐만이 아니고 신뢰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투명하고 또 보안성도 높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이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팀이 굉장히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에 트럼프 건물이 6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20년 전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 타워를 한국에 만든 게 20년 전인데 아마 그때는 굉장히 어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타이밍이다. 다시 오셔서 한국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K-무비, 또 K-드라마 세계적으로 상도 받고 있고 또 K-팝 이 빌보드 상위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또 계획이 있으신지 트럼프의 규모로 또 한국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또 여기에 대해서 크립토가 이에 대해서 또 이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신가요? 한 1,000명 정도면 그래도 비밀은 지키실 수 있겠죠? 네,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들 계시지만은요. 네, 다들 비밀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뭔가 한국에서 깊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한국 동료들, 한국 친구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건물에도 거주하고 계시고 네, 제가 그 당시에 또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 때 제가 한국에 왔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저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또 한국에 새기고 싶고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한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패밀리들하고도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제 이름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박수를 치고 또 환호한 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이 한국을 사랑하고 저희 패밀리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에셋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국에 다시 한번 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서 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동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해서도 뭔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K-팝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최근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K-팝 아이돌의 사인 CD를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고요. 혹시 좋아하시는 K-팝 가수나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실까요? 사실 영화를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도 농담을 했는데 SJ님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넷플릭스에 있는 K-팝 뭐 시리즈 이런 거 얼마나 보시냐라고 할 때 제가 최근에 들어서 2개의 회사를 만들고 뭐 상장시키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뭐 프로젝트만 해도 뭐 26개 지금 건설 중이고 그리고 저의 아버지께서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저희 뒤에 집에 애들도 있고 시간이 더 많았다면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직접 갈 수 있게 되면은 그때 K-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CD 네 받은 거 맞습니다. 너무 좋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지는 모르셨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해합니다. 사실 미국 노래 듣기에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팝송 들을 시간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미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글로벌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2035년에 다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때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게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우리 세대의 가장 최고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창업한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지금 정말 보통 평균적인 채굴 비용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채굴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나고 있고 저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게 될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요 온스당 2만 달러 가격으로 올린다면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보내서 금을 채굴하려고 오려고 할 것이고 최대한 금 공급량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금이 뭐 3만 달러까지 오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건물을 허물어 가면서 그 밑에 있는 묻혀 있는 그런 아니면 뭐 기둥에 들어 있는 그런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 어쩌면 그 이하 약간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희소한 자산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약 전 세계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2% 조금 넘는 그 양을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채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을 보게 되시면 저희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시면 저희는 이 현대 금융 산업이 결국 기초로 삼게 될 그 가드레일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송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구나. 아직까지도 이 돈이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그렇지만 이 크립토가 점점 더 유저 친화적이 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립토 업계에서 뭔가 교류를 할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그 문자를 할 때 이 문자의 뭐 원리가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문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시키고 우리 소통 자체를 개선하는 역할이죠. 이거를 크립토가 똑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메커니즘은 이 막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들이 그걸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일상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눈에 드러나는 그런 변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가 또 한편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융 자유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뭐 상위 10개국의 국가들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금융의 자유권을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좀 손해를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일가이지만 그렇지만 저희만큼 이런 어떤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거래에 있어서의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누군가를 K-팝 콘서트에 데려가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 경기에 데려가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뭐 선심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뭐 매일매일 바쁘게 뭐 일하시는 그런 우리의 그 일반적인 노동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런 경제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으로 이제 달러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ABTC나 아니면은 USD 원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심으로써 이 핸드폰에 이런 자산을 보유하게 되심으로써 마침내 이런 금융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공평한 그런 환경에서 금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저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자 싶었었던 것이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크립토 회의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싶은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이미 나온 만큼 그럼 한번 이걸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좀 더 컴팩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주세요. 크립토의 미래는 무엇이다? 지금입니다. 즉각적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띄워주십시오. 이제 직전에 다가온 겁니다. 가장 변혁적이고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통화의 환경을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러한 철도를 다 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800년대 초반에 철도가 세계를 바꿨죠.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많은 기술이 세계를 바꿨는데 이제는 크립토입니다. 크립토가 세계를 바꾸고 규칙을 바꿀 겁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네, 그러면 메시지는 크립토의 미래는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라는 거네요.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이네요. 네, 사실 저희 CEO께서 앞서서 또 환영사에서 이제 아마 못 들으셨겠지만은요. 저희 CEO께서도 철도나 또는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큰 혁명을 가져다 준 플랫폼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를 인터넷 보듯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95년 또 인터넷을 보듯이 하는데 비웃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를 즐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같은 나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AOL이 있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PC 모뎀 같은 걸로 인터넷을 하면서 또 메일 보내고 뭐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데 사실 한 친구가 온라인이 아니어서 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서 컴퓨터를 열어보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메시지를 보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있죠. X가 있죠. 메시징이 있죠. 왓츠앱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다른 메시지 앱들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2초 내에 제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한 20년 만에 발생한 건가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이런 발전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크립토는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보다도 더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모두가 다 핸드폰에 다 업비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여쭤보자면 한국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생각인가요? 그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굉장히 용감하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기술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좀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앞서 나가고 계시고 이렇게 용기를 보여주신 그 대가를 꼭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트렌드의 이 선도에 이렇게 달려가고 계신 것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신생이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장 잠재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업계의 일부가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용기와 힘으로 결국 미래가 변화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계셨던 홍콩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일본의 메타 플래닛 미팅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크립토를 믿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지구상의 최대 대형 그런 금융기관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모습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기도 힘들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미래를 혁신할 거고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것이고 그들은 결국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우리는 이미 먼저 움직였고 그들이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는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릭.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다음에는 줌이 아니고 온라인이 아니고 직접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무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J님 오실 건가요? 저 보러 오실 건가요? 네, 제가 뉴욕 가서 10월에 미국 가서 뵐 거고요. 제가 먼저 미국 가서 뵙고 그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 저희가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처럼 크립토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뵙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에릭 트럼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릭.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